자, 우리 파도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7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이제 또 시작이 됐고, 오늘은 이제 2시 50분에 좀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 시장 재미없어요. 그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인기관, 결국은 또 이탈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개인들이 홀로 매수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뭐 늘 말씀드리지만 좋아요 버튼을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많이 좀 눌러주시고, 영상 아래쪽에 항상 링크를 댓글로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요 링크는 뭐예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요 정보방 여러분들 입장하시라고 남겨드리는 거니까 꼭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12,000원 선까지 내려와 버렸는데, 자, 일단 지난번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러한 우상향 추세 결국은 잘 지켜내다가 오늘 또 이렇게 이탈이 나와버리네요. 그죠? 참 아쉽습니다. 일단 제가 1차적으로 잘 지켜야 하는 라인은 요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가격으로는 12,400원이었죠? 그죠? 자, 여기가 이제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일봉상 21선 이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봉상 21선 이탈이 나오면은 뭐를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주봉상 21선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라인이 정확하게 11,700원 라인이에요. 조금 더 넓게 잡으면 11,600원 라인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사이 구간대가 주봉상 21선이기 때문에 요 자리를 좀 잘 이제는 지켜야 되거든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경우에는. 일단은 이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봉상 21선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12,000원 선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래요? 지난 요 3개월간의 요 박스권의 상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단을 돌파하고 나니까 이제 요렇게 꽃갈콘이 된 건데, 상승폭이 결국은 다 반납이 됐죠. 그죠? 그래서 이 12,000원 선, 박스권 상단이었던 요 라인을 지금 현재 잘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겠고, 여기 지지하지 못하고 빠져 내려오면은 일단 주봉상 21선이었던 11,600원에서 11,700원, 자, 여기를 잘 지켜내야 되는데, 사실상 또 여기까지 빠져 내려왔는데 지지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또 여기 하단까지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참 아쉬운 요런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자, 일단 우상향 추세 요렇게도 사실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추가적으로 또 조정이 요렇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요 라인 자체도 이제 11,500원 라인 정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충분히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 요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 타점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렇게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크게 본다라는 거죠. 그죠? 네, 우리가 항상 숲을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요렇게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저점 매수를 공략해 볼 필요가 있다,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반도체는 사실상 뭐 SK 하이닉스 빼고는 재미가 없어요. 그죠? 대부분 지금 하락이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단기간 굉장히 또 중요한 일정들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좀 살펴볼 텐데,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경기 지표죠. 그래서 이제 내일 저녁 9시 반 그리고 모레 저녁 9시 반에 발표가 될 CPI와 요 PPI, 소매 판매까지 좀 중요한 부분이 될 전망입니다. 잠깐 또 살펴보게 되면은 자, 일단 이번 주 일정으로 바꿔서 좀 볼게요. 자, 먼저 7월 15일 화요일 저녁 9시 반에 발표가 될 요 소비자 물가지수. 일단은 지난 이게 5월 데이터 값이거든요. 요게 여기 지금 보이시는 요게 이제 5월의 데이터 값인데, 이 5월의 데이터보다 6월이 더 좋아졌을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7월 말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 이 FOMC 일정에서 사실상 뭐 추가적인 금리 인하 없이 금리가 이제 동결로 갈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도 지난달보다 더 좋게 나올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7월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걸 이제 한 9월 정도로 넘기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6월, 7월,
8월의 데이터 값들이 이 9월 17일 회의 일정 이전에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이 결과값에 따라서 다시 한번 9월에 이제 또 한번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또 보게 되면 자, 다음 9월 17일 일정이죠. 58.8%의 확률로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현재 패드워치는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좀 높게, 과반보다 더 높게 전망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또 6월과 7월, 8월 이 경기 지표들이 또 예상보다 강하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역시나 뭐 9월 금리 인하 역시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이번 달 말일에 이 관세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또 언급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이 반도체 섹터에는 관세라고 하는 이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이러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사실 해소가 되어 줘야 다시 한번 수급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참고적으로 또 이 주변 국가라고 하는 이 미국의 주변 국가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관세 30%를 부과할 것이다. 언제부터? 8월 1일부터. 지금 이렇게 이제 또 발표가 됐었던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한 25% 정도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정보방에 올려드린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일단은 지금 트럼프의 관세 서한을 받은 나라, 일단 뭐 다음 달 초까지 무역 협상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대 뭐 40%의 관세가 또 부과될 것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럽연합과 멕시코에 8월 1일부터 각각 30%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주말에 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치는 지금 현재 일본과 뭐 말레이시아와 거의 좀 비슷한 좀 이러한 위치에 있다라는 거를 잘 알 수가 또 있습니다. 자, 잠깐 화면이 좀 고르지 못했으니까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과 말레이시아와 좀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는 걸 잘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어떤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수출하는 기업,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수출하는 기업이 이 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또 해야 되는 게, 관세가 15%만 사실 넘어가도요, 이 수출하는 기업 중에 뭐 10개 중에 9개 기업은 사실상 굉장히 힘들어진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 관세가 주는 타격이 굉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정말 이 미국과의 어떤 관세 협상 잘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내용을 좀 넘어가서 결국은 이제 분기별 실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일단 1분기보다 더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을 것이냐, 2분기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고, 사실 이제 뭐 낸드라든지 지금 뭐 SSD의 이제 수요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강할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상반기보다 더 좋은 이 하반기의 실적을 기록해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올 한 해 동안의 이 1000억 실적, 그죠? 달성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1분기에 일단 전체 매출 192억이 나왔다라고 했고, 2분기 뭐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상반기보다는 더 나은 하반기를 반드시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1000억 매출도 충분히 올 한 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결국은 이제 이 반도체 발열 잡기 전쟁이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 데이터 센터에는 정말 많은 이 메모리 반도체가 탑재가 되는 부분이고, 통상적으로 이제 이 메모리 반도체들이 열이 발생을 해서 75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불량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불량이 발생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게 수리하는 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는 교체 수요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불량률이 높고 교체에 대한 수요가 높게 되면은 뭐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는 뭐 추가적인 또 주문이 밀려 들어올 수 있으니까 좋은 부분이 되겠지만, 사실상 이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리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정말 천문학적으로 더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메모리 반도체의 발열을 잡는 것이 원초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주 잘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또 발열을 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또 여기서 냉각을 또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전력 자체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애초에 발열을 잡고 이 냉각에 들어가는 전력 역시도 최소화를 시키면서 앞으로 AI가 구동됨에 있어서 전력을 얼만큼 적게 잡아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그동안에 꾸준하게 짚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삼성, LG, 최근에 LG 같은 경우에는 이 공조 시스템, 그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잘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서 또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자, 이 뭐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를 어떻게 표현한 그런 이제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AI를 구동하는 메모리 반도체가 열이 많이 발생이 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발열을 냉각시켜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열이 많이 올라가면은 불량이 발생이 되니까 결국은 냉각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 이건 뭐 대표적으로 실외기가 될 수 있겠죠. 실외기, 아니 뭐 공조 시스템, 우리가 예상을 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이 치열한 AI 시대에서 이 열 관리 역량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거. 그죠? 이게 이제 또 새로운 파도의 어떤 경쟁력이 될 것이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뭐 LG전자, 여기도 내용이 나오죠? LG전자는 AI 데이터 센터의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세대 액체 냉각 기술을 핵심 해법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열심히 개발하면서 또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 이제 파도 내용 좀 나오는데 잠깐 살펴보면 그동안에 뭐 말씀드린 내용 다 나옵니다. 발열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컨트롤러 구조 개선을 통해서 고효율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트롤러의 플렉시블 데이터 플레이스먼트 FDP 기술을 접목해 쓰기 증폭 문제를 줄이고 SSD 내 발열과 전력 소모를 동시에 줄이는데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세대 컨트롤러는 뭐 이미 블랙웰에 탑재가 된 것으로 알려져서 고성능 연산 환경에서 SSD 전력 효율성과 발열 관리 기술력을 입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 관리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그죠? 고성능, 저전력, 그리고 수명 역시 중요하죠. 수명이 짧으면 그만큼 교체하는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유지 비용이 계속 높게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유지 비용을 줄여야지 이 빅테크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메타 있고요, 뭐 구글, 뭐 아마존 이런 기업들도 결국은 이 AI에 사용되는 유지 비용을 줄여야만 기업의 또 실적 역시도 개선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고성능, 저전력, 장수명, 이게 동시에 실현하는 전략은 결국은 반도체 기술의 판도를 뒤바꿀 결정적 요소가 될 전망이다라는 거예요. 이 결정적 요소에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파도,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앞으로 꾸준하게 기대를 하면서 충분히 가볼만 하다라고 저는 강조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용은 오늘 요 정도로 좀 살펴봤고요. 결국은 이제 오늘 지금 현재 시간이 3시 조금 넘어가는 시간인데 12,050원. 일단 12,000원 선을 좀 잘 지켜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혹여라도 이탈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영상 초반에 짚어드렸던 주봉상 요 21선 11,600원부터 11,700원 라인, 자 여기까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또 추매할 수 있는 그런 타점이 될 것인지 저 역시도 매일같이 좀 지켜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쪼록 단기 이제 내일 발표가 될 CPI 발표와 그리고 수요일에 또 이어서 발표가 될 PPI 잘 또 확인을 해 보면서 이제 관세, 사실 이거만큼 또 중요한 게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
8월 1일 과연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여부에 따라서 다시 한번 또 반도체 섹터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또 지루한 장세가 또 발생이 될 것이냐,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아무쪼록 일단 정말 큰 그림으로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이 흐름대로 유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이전에는 제가 요렇게 좀 잡아드렸었는데 이미 뭐 이탈이 한번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처럼 또 요렇게 박스권을 또 횡보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은 이제 12,000원선과 13,000원선 박스권이 또 하나 요렇게 또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갈 수 있을 것이냐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힘들 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좋아요 버튼 한 번씩 좀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정보방은 아래쪽, 영상 아래에 있습니다. 댓글 링크 항상 남겨두고 있으니까 많이 좀 들어오셔서 우리 함께하는 그런 좀 투자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이나 수요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